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주력했던 두 번 사면서 주력했던 반주력이죠. 뭐 그렇게 했던 필룩스가 엊그제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어, 그래도 계좌에 그래도 활기를 조금 띠게 됐죠.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저는 이 필룩스를 한 2시 반 정도부터 꼬리가 달리면서 사실 VI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봤는데 좀 뒤늦게 시동이 걸렸어요. 양봉 전환을 하면서 끝났는데 굉장히 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이 이틀 동안의 거래가 어떤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이틀 동안의 거래는 필룩스의 역사상 최대 거래예요.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도 찍지 못했던 거래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 저런 거래량을 안 보였을까요? 저거 다 추가 상장 때문이에요. 추가 상장. 주식수 자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힘을 보이고 있어도 시가총액도 더 커졌고 지금이 이때랑 사람들의 관심도는 거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에 가벼운 종목에서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때랑 완전 달라요.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필룩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오해하고 있어서 물론 이런 전적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만 또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뛰어서 뭐 3만원 보러 가겠지 라고 또 여기에 너무 리스크를 걸어버리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걸어버리는 그 무모한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그렇게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랑 이 전적은 있어도 이때랑은 힘이 지금 달라요. 물론 거래가 그렇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났고 시가총액도 불어나서 그런 겁니다. 시가총액이 불어난 만큼 힘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더 많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돈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적어도 맥스 요 정도까지나 10,000원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10,000원도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거는 그 나중에 거래를 보고 판단할 일이고 현재까지 기준으로 너무 무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필룩스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은 그거를 이제 고점에서 비중을 더 누군가 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 7천원만 올라가는데 비중을 너무 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지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량을 남긴 거고요. 수익이 한 거의 4, 50%건 나오는데도 남겨가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이대로 가면 뭐 시간에 한 7천원 근처 붙일 수 있겠다. 내일 갭 떠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간에서 한 5% 이상 올라가주면 내일 갭 떠서 또 7천원대 이렇게 돌파하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최종 매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단계적으로 내일 힘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지금 필룩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정말 잘못 고점에서 또 들어가서 고생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수도 늘어났고 시가총액도 커져서 이때와는 다릅니다. 물론 거래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A프로젠 KRC 우리 했었죠. A프로젠 KRC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아성이 있지만 그때랑은 지금 무게감이 달라요. 물론 이것도 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많이 꺾였어요. 이 12 물량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A프로젠과 합병 비율이 산정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고 시기도 좀 길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얘도 밀렸는데 이걸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 올라갈 때 나라 KIC 때 올라갔던 나라 KIC였어요. 나라 KIC 때 올라갔던 이 가볍게 엄청나게 점상 나오고 막 날라갔던 엄청난 대박주였죠. 점상이 몇 개야? 요 나라 올라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도 상한가 6개, 7개. 거의 7연상에 가까운 상승.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상한가가 7개 이상 된 700%가 올라갔던 700% 바닥에서 700% 이상 올라갔던 이 종목이
왜 지금은 이렇게 힘을 못 받냐? 당연한 겁니다. 주식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주식 수가 엄청나게 폭발해서 그 주식 수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무게감이 달라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필룩스랑 좀 똑같죠? 당시에 올라갈 때 엄청 주목받았는데 그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훨씬 월등하게 많아요. 이때 거래량.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수가 많아요.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수 자체가 많아지는데 당연한 겁니다.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보시면 지금 에이프로젠 KIC 상장 주식수 1억 5천만 주입니다. 1억 5천 100만 주. 찍어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을 찍어낸 거예요. 보시면 공시만 봐도 거의 뭐 주식 찍어내는 공장같이 추가 상장, 국내 12전환, 그쵸? 계속 추가 상장했다고요. 우리 이거 다 그때 매매했을 때잖아요. 우리 바닥에서 사가지고 급등 나오기 전에 사가지고 매매했을 때잖아요. 추가 상장 엄청 났었어요. 수익실현, 그래서 너무 무거워지니까 수익실현 하고 나왔죠. 합병 이슈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불리하게 작용도 하고. 필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강조를 해서 자칫 꼬여버릴까봐 우려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아성이 있었지만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못 가요. 무게감이 다릅니다. 지금 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5,240억이에요. 저렇게까지 가면요, 6414 2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단이 간다는 종목입니다. 조단이 가야지만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렇게까지 안 됐어요. 시가총액이 가볍게 올라왔어요. 몇백억 안 되는 게 몇천억 단위 찍으러 갈 때였어요. 조단이 처음 찍으러 갈 때였어요. 주식수가 다릅니다. 이거를 단순히 차트 가격만 보고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지금 저때 3만원이랑 지금 3만원이랑 다른지에 대해서, 저때 6천원대랑 지금 6천원대랑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랑 이때랑은 다릅니다. 무게감이 달라요. 훨씬 더 종목이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많이 생긴 거고,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오버해서 힘이 실리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000원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준비를 하면서 갈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더 가긴 가겠지만 최종 매도를 보고 또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들어갈 준비. 설령 더 간다고 한들 그 더 가는 확률 낮은 쪽에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서 꼬여서 다시는 뭔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확률 높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종목은 많아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필룩스 후속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필룩스 후속을 볼 거예요. 필룩스 후속을 볼 겁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가 했던 거 NX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떠가지고 제가 필룩스하고 막 이것저것 보다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후속을 볼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시작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원래는 NX에 30% 비중을 실어서 먹으려고 했던 프로젝트 종목입니다만 얘가 먼저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먹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패턴이 이 호가가 체결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속성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했던 종목이라는, 수익 냈던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는 놓쳤으니까, 원래 들어가려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갈 생각 하려고 했던 찰나인데 어제 그냥 떠버려가지고 사실 제가 좀 두통을 좀 많이 느꼈어요. 뒷목 잡았어. 그래서 근데 후속으로도 다 준비합니다. 왜냐면 지금 판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많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오버 비중하지 마시고 신용을 써도 되는 게 요즘에 한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신용을 쓰라고 할 때만 쓰세요. 이거는 신용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 원래 들어가야 되는 돈보다 적게 써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또 돌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 비중 30%까지 실을 예정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따라 와주시고, 필룩스가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얘도 40%대 수익을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장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은 사실 이슈거리가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슈거리가 뭐예요 오늘? 금리 인하가 됐죠. 몇 시쯤 됐을까요 이게? 그러고 나서 꺾인 건데, 오전에 10시 정도 됐나요? 하여튼 그때 금리 10시 반 이때 금리 인하 결정이 돼가지고, 시장을 봐야지. 금리 인하 결정이 돼서 그 당시에 딱 분봉이 꺾였어요. 특히 코스피에서. 여기 왜? 알고 있던 거거든요.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시장 요거 깔끔한 걸로만 볼게요. 알고 있던 거거든. 다 예상됐던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코스피 딱 여기서 뚝뚝 떨어졌죠. 근데 제가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240분봉을 체크를 한다 말씀드렸죠. 떨어져 봤자, 그리고 밀려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도 하면서 관망하면서 본 시간이고, 240분봉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려놓고 끝나네요. 결국엔 코스닥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서 시장이 그동안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진짜 됐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매물 출회가 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서 밀리니까 좀 관망 모드로 가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끝나니까 내일은 또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막판이니까 뭐 별다른 걸 하지 않고 필육수가 반등할 겁니다 정도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양봉 전환돼서 끝나는 거. 홍콩 이슈가 있는데 그건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 겁을 그렇게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홍콩 시위대 지금 지금 보면 뉴스 토픽에 뜨잖아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는. 그것까지 영향받으면 우리 시장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안 그래도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데, 작은 거는 다 덮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들어와 있어요. 종목도 그렇고 시장 자체에도 작은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폭락 나온 이후부터. 제가 8월 폭락에, 이 폭락자는 뭐 기관도 못 이기고 외국인도 못 이기는, 공매도만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이 폭락장은. 그러나 돈 있으면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시기였잖아요. 뭐 이미 갖고서 이미 쓰여진 돈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노는 돈이 있고 아직까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때는 진짜 들이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지나와서 보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시장 다시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다 이미 이때 시장 PBR 0.7대까지 찍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찍어버렸다고요. 금융위기가 됐던 시기만큼 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요.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11년 전에 만들어진 그때와 시장에 비교했을 때, 1대1 비교를 했을 때 위치까지 다 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회원님들도 이때 많이 걱정하셨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아니에요. 이때도 그렇고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국 증시 또 말씀드리잖아요. 미국도 항상 신고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찍었어요. 이미 안 좋은 건 다 이미 받아져 있어. 이미 다 여기서 끝났던 거예요. 최악의 이슈가 여기서 다 이미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찍은 거예요. 여기 미국 시장은 720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720까지 체크를 해서 봐요. 미국 시장은. 왜냐면은 720 라인을 만들 정도로 오랜 시간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장은 아직 그 정도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480 내지 그 이하의 흐름을 보는 거고, 이동평균선 자체가 미국 시장은 720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기선 다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신고가가 흐름이니까 미국 증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적어도 잠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미국 증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려왔으니까 이때 이런 공포감을 더 이상 느끼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증시는 정말 10년 이상 상승해왔기 때문에 이 720 패턴에 맞춰져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쵸? 폭락 나왔을 때 거기 찍으면 다 된 거예요. 일단은 정말 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더 큰 변수는 언제 생길까요? 적어도 트럼프가 집권하지 않을 때, 혹은 재선이 안 되면 또 다른 기대감이 붙을 수도 있겠다. 이 파동이 서브프라임 때 보였던 이 파동과 동일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누군가는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야, 무슨 세계가 뭐 멸망합니까? 멸망해요? 미국이 멸망합니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미국 증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중국이에요? 미국이? 옛날 중국, 과거 중국입니까? 그렇게 기반이 약한 증시가 아니에요. 중국 증시를 보여드리려고. 과거에 중국이 후진국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후진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만 사람들이 하니까 황당해서. 중국처럼 과거에 이때는 사실 G2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불나방처럼 쫙 올랐다가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IT 버블 있었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린 이거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성숙하지 못한 시장인가요? 미국 시장만큼 성숙한 시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때 폭락 다 찍었다고. 뭐야 이거. 종합으로 봐야지. 이때 다 폭락 찍었다고. 여기서 신고가 간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시장을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요? 먹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시장에 붙어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와서 도망가실 분들은 없겠지만 이미 도망간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서 다 도망가냐면요, 다 이미 여기서 다 도망가서 없어요. 이미 여기서 계좌 다 정리하고요. 이제 저 멀리 갔을 때 아이고 이제 주섬주섬 나 저기서 다 잃었는데 아이고 이제 주식시장 좀 올라가네, 이제 뭐 좀 해봐야 되겠다. 또 꼭대기 거기서 또 고점 또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맨날 고점에 들어와. 이 오랜 기간 파동에서 정말 맨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도망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시면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이라도, 국가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그 흐름 속에서라도 먹거리가 있겠죠. 차라리 그냥 장기간 붙어라도 계시면 점진적 우상향이라도 맛볼 수 있겠지. 지금은 그때부터 기회장세가 열렸던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이 힘든 종목이 있을지언정 이게 판이 좀 더 깔리면 675라인 정도 올라와서 힘이 더 붙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을 반드시 배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대국민 문자주라든지 내년도 상패 후보라든지 만년 상패 후보라든지 뉴프라이드 만년 관리 종목 후보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좀 큰 거, 좀 위험성이 있는 것들만 피하시면요, 시장에 붙어서 먹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조정 나옵니다. 맨날 가는 장세가 어디 있어요. 맨날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분명히 출렁입니다. 분명히 출렁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먹거리가 많아요. 왜냐면 시장이 점점 안정화가 되면요, 이 출렁임 속에서도 제가 공략하는 중소형 세력주들은 폭발할 수 있어요. 뜬금 상한가 막 들어가고 막 난리 칠 겁니다. 필룩스 같은 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거래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막 몇천만 주씩 막 폭발하고 거래 대금 막 5천억 터지고 막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주제는 뭐예요? 시장에서 뭐를 목표하든 간에 내가 잃은 돈 있으면 본전을 목표로 하겠다. 혹은 내가 본전이면 내가 다음 대선 시즌, 다음 대선 대통령 선거 나올 때까지 지금 계좌에서 30%는 불리겠다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판이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큼 내려왔다 갈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면. 다만 그 안에서 이때와는 다른 종목 패턴이 형성될 거예요. 시장 종목들이 그래도 좀 시장은 좀 하락하는데 이건 좀 움직이네. 이건 우리 종목은 좀 세게 가네.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이때보다 다르게. 이때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였고 그때는 종목별로 혹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HLB 생명과학, HLB 신라젠 이런 것들, 헬릭스미스가 폭락한 다음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 힘은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왕창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힘에 의한 거예요. 아직까지 중소형주는 시작도 안 했어요. 시가총액 큰 것들이 무너지거나 혹은 자리만 어느 정도 잡아주는 횡보하기만 시작하면요. 그 종목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밀려요.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중소형주의 판이 깔려요. 지금부터 약간 느낌은 있습니다. 움직임들 보니까. 중소형주판, 개별주장세 판이 깔리면요. 먹거리 천지예요. 대형주 우리가 공략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붙어 계시라는 겁니다. 맨날 고점에서 나가서 저점에서 도망가 있지 마시고 오히려 저점에서 들어올 줄 아는 그런 저점에서 내가 아직 시작 안 했으면 저점에서 지금 구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 구간에서 들어와 계실 줄 아는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가 이룬 바를 좀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평생 내려가지도 않고 평생 올라가지도 않아요. 연봉 볼까요? 코스닥 연봉? 제 생각에는 연봉이 오늘 연초에 양봉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틀렸어요. 하지만 아직 안 끝났죠. 양봉 보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밀어냈지만 양봉 보이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양봉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러고 지금 있지만 한 8만원대까지만 올라와줘도 코스닥 800포인트는 넘어갈 거고 그 이상만 10만원대까지만 회복해줘도 코스닥 다음 파동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좀 다르게 봐줘야 된다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오늘 다른 얘기를 별로 할 게 없어서 다시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시적으로 시장을 보고 미시적으로도 종목을 볼 줄 알아야지. 둘 다 그게 돼야지만 앞으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요. 단기간의 시야에서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때 잘 됐을 때만 기억해요. 어쩌다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봐서 이게 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시야가 우주를 봐야 되는데 진짜 요거 하나만 본 거죠. 멀리 보세요. 우물안개굴려 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도 볼 줄 알고 미시적으로 종목도 분석할 줄 알고 저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말씀드리지만 정말 종목은 미시적으로 보죠. 어떤 것까지 봐요? 그냥 차트가 아니라 호가에 체결되는 이 순간 같은 것들 보잖아요. 뭔가를 막아놓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체결되는 순간에 그 어떤 움직임까지 다 체크하잖아요. 장중에. 그쵸?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굵직하게 먹는 것들이 간혹 많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매매법에 비해서. 하지만 시장을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틀 안에서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요 정도 오늘 흐름을 중요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다른 뭐 지역적인 오늘 개별적으로 또 체크할 만한 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연천에서 또 의심 신고가 됐다고 해서 수급이 좀 있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돼지열병주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금 크기가 아직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열병주를 이렇게 마니커를 딱 3번 공략을 하고 1번, 2번, 3번 최고점 매도를 하고 4번은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뻔하니까요. 질병주는 앞이 뻔해요. 다음 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기 북부는 여기까지예요. 경기 북부. 이제 경기 남부 필요해요. 아직 경기 남부 떴나요? 경기 남부 충청권 확진 떴어요? 안 떴잖아요. 힘이 약하다고요. 자금이 약해요. 거래는 들어와요.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기 때문에 거래는 들어오는데 그 개인들의 거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된 메이저 자금들이 힘이 약해요.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질 않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돼지열병주 오늘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 물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고점에서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체크한 거 보면은 이렇게 돼요. 도망가 있기 때문에 딱 3일 동안 마니커를 공략하고 9월 19일에 사서 20일에 15% 16% 팔고 23일에 사서 24일에 팔고 23% 팔고 24일에 사서 25일에 팔고 딱 4번은 하지 말자 3번만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잖아요. 4번 했으면 손실이죠. 도망갈 땐 도망갈 줄 아시고 지금은 힘의 크기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사실은 바라고 있진 않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남부 충청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바라면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한 중요한 돼지고기 산업이 30년간 붕괴될 수도 있는 우려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10년이든 장기간 정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바래서는 안 되고 막아야 될 겁니다만 혹시나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혹시나 그게 발생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그제서야 힘의 크기가 커지면서 힘의 방향이 생기면서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짜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만 판은 깔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 작업.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좀 길어졌네요. 거시적인 내용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